최근 해외 주요 방산 전문 매체들이 일제히 주목한 하나의 기술이 있다. 한국 연구진이 확보한 섭씨 1300도 이상을 견디는 초고온 내열 나노 코팅 기술이다. 이 기술은 단순한 실험실 성과가 아니라 이미 발전용 가스터빈에 실제 적용되어 내구성과 안정성 검증을 마친 상태이며 곧 항공기 엔진과 미사일 무인기 엔진으로 확장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 외신들은 이 성과를 두고 세계 방산 기술의 균형을 흔드는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하며 중국이 이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20년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유럽이 50년 넘게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 독점해온 영역을 한국이 단숨에 추격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항공기 엔진 기술에서 내열 코팅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전투기 엔진 내부는 순간적으로 1700도에서 1800도에 달하는 극한 환경에 노출되며 단순한 금속 합금만으로는 이 온도를 장시간 견디기 어렵다. 그래서 엔진 성능의 한계는 항상 내열 소재와 코팅 기술에서 결정돼 왔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 소수 국가들만이 이 기술을 축적해왔고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핵심 정보는 철저히 통제해왔다. 엔진 기술이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자산이기 때문이다. 해외 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확보한 새로운 코팅 기술은 기존 서방 기술이 가진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결과를 보여줬다. 수명은 늘리고 성능은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비용까지 낮출 수 있는 구조다. 이 기술은 단일 소재의 개선이 아니라 나노 단위 결정 구조를 제어해 산화와 마모를 동시에 억제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고온 환경에서도 금속 조직이 빠르게 열화되지 않고 장시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엔진 출력의 안정성과 직결되며 유지비 절감이라는 현실적인 이점으로 이어진다. 이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수치상의 온도 기록 때문이 아니다. 한국 연구진은 시뮬레이션 기반 연구 플랫폼을 함께 구축해 다양한 합금과 코팅 조합을 가상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이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개발 속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기반이 된다. 외신들은 한국이 단순히 따라가는 단계가 아니라 독자적인 연구 방법론을 확립했다는 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 성과는 KF-21과 같은 차세대 전투기의 미래와 직결된다. 현재 KF-21에 탑재된 F414 계열 엔진은 성능과 신뢰성 면에서 검증된 엔진이지만 수명과 유지비 측면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평균 수명 약 4000시간 수준의 엔진은 장기간 운용 시 막대한 유지 비용을 발생시킨다. 내열 코팅 기술을 적용할 경우 엔진 수명을 20에서 30% 이상 연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전투기 한 대를 30년 이상 운용할 때 수천만 달러 단위의 비용 차이로 이어진다. 더 중요한 것은 전시 상황에서의 전략적 의미다. 엔진 수명과 부품 교체 주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전력 유지 능력을 외국의 승인이나 부품 공급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전쟁 지속 능력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동안 한국은 전투기 엔진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채우지 못한 국가로 평가받아 왔지만 이번 내열 코팅 기술 확보로 그 인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 미국의 F119 엔진이 섭씨 1800도 이상의 고온에서 6000시간이 넘는 수명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 역시 이러한 내열 코팅 기술의 축적에 있다. 한국이 이번에 실험적으로 입증한 1300도급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발전용 가스터빈과 군수용 엔진을 동시에 연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1700도 이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 격차를 빠르게 좁히는 국면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제 해외 언론의 시선은 한 가지 질문으로 모이고 있다. 한국이 이 기술을 기반으로 언제 독자 엔진 개발의 문턱을 넘느냐는 것이다. 내열 코팅은 전투기 엔진 개발의 마지막 장벽으로 불려왔고 이 장벽이 무너진다면 한국은 더 이상 엔진 기술의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하게 된다. 작은 코팅층 하나가 방산과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닌 이유다. KF-21의 엔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적인 기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현재 KF-21에 탑재된 엔진은 미국산 F414 계열이다. 이 엔진은 이미 다수의 전투기에서 검증된 신뢰성을 갖고 있으며 출력과 안정성 면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하지만 전투기 엔진의 경쟁력은 단순히 추력 수치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실제 운용 현장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수명과 유지비 그리고 장기적인 자율성이다. F414 엔진의 평균 운용 수명은 약 4000시간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단일 비행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길어 보일 수 있지만
전투기를 30년 이상 운용하는 공군 입장에서는 결코 가벼운 숫자가 아니다. 엔진 수명이 짧을수록 부품 교체 주기는 빨라지고 정비 횟수는 늘어나며 그에 따라 전체 운용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실제로 전투기 한 대를 장기간 운용할 경우 엔진과 관련된 유지 비용이 기체 도입 비용의 30에서 40%에 달한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내열 코팅 기술의 가치가 드러난다. 같은 구조의 엔진이라 하더라도 고온에 노출되는 핵심 부위에 고성능 내열 코팅을 적용하면 엔진 수명은 크게 달라진다. 한국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1300 도금 내열 코팅 기술을 적용할 경우 F414 계열 엔진의 수명을 최소 20%에서 최대 30%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는 4000시간짜리 엔진이 4800시간에서 5200시간 수준까지 늘어난다는 의미이며 단순한 숫자 이상의 변화를 가져온다.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부품 교체 주기가 길어진다는 뜻이다. 부품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 정비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가동률은 높아진다. 전시 상황에서는 이 차이가 곧 전력 유지 능력의 차이로 직결된다. 평시에는 비용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작전 수행 가능 대수 자체를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 외국산 엔진에 의존할 경우 부품 수급이 지연되거나 통제가 걸리는 순간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자체 기술을 적용하면 이러한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변화는 분명하다. KF-21 엔진 한 대를 30년간 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방식에서는 엔진 관련 유지비가 약 1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한국의 내열 코팅 기술을 적용하면 이 비용을 약 8천만 달러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단일 엔진 기준으로도 수천만 달러 차이가 발생하며 전투기 편대 단위로 확대하면 그 규모는 국가 예산 차원으로 커진다. 이는 단순한 절감이 아니라 방위력 운용 구조 자체를 바꾸는 변수다. 기술적 측면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면허 생산의 한계다. 한국은 KF-21 개발 과정에서 F414 엔진을 면허 생산하며 상당한 제조 경험과 정비 노하우를 축적했다. 그러나 핵심 기술은 여전히 지식재산권과 수출 통제의 영역에 묶여 있다. 엔진 내부의 고온 부품과 코팅 기술은 가장 민감한 영역으로 분류되며 완전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아도 독자적인 성능 개선이나 구조 변경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번 내열 코팅 기술 확보는 이 한계를 직접적으로 흔든다. 외국의 승인 없이도 엔진 수명과 성능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를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는 곧 장기적으로 국산 엔진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토대를 의미한다. 기존 엔진 구조를 완전히 새로 설계하지 않더라도 핵심 소재와 코팅 기술만 확보해도 성능 격차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 미국의 F119 엔진이 장수명과 고출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 역시 수십 년간 축적된 내열 합금과 코팅 기술에 있다. 한국이 이번에 확보한 기술은 아직 동일한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발전용 가스터빈과 군수용 엔진을 동시에 연구하며 민군 기술 융합을 이뤄낸 경험은 단기간에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시뮬레이션 기반 연구 플랫폼까지 더해지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 결국 KF-21 엔진 문제는 단순히 미국산이냐 국산이냐의 이분법으로 볼 수 없다. 핵심은 얼마나 많은 요소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느냐다. 내열 코팅 기술은 그 통제 범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열쇠다. 성능은 유지하면서 비용을 낮추고 자율성을 확보하는 길이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기술은 단순한 소재 혁신을 넘어 전략적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 시선을 한국 밖으로 돌려야 한다. 이번 내열 코팅 기술의 의미는 KF-21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과 유럽, 중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항공엔진 기술 지형 자체에 균열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외신들이 이 성과를 단순한 연구 결과가 아니라 전략 기술로 규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은 항공엔진 분야에서 절대적 우위를 유지해온 국가다. F119, F135로 대표되는 고성능 전투기 엔진은 단순한 출력 경쟁을 넘어 수명 신뢰성 대량 생산 체계까지 완성된 상태다. 특히 내열 합금과 코팅 기술은 미국이 50년 넘게 축적해온 비밀 자산으로 분류되며 동맹국에도 제한적으로만 공유되어 왔다. 이는 기술 보호 차원을 넘어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기도 하다. 엔진을 쥐고 있으면 전투기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엔진 기술은 라팔과 유로파이터를 통해 검증됐지만 핵심 내열 기술은 극도로 폐쇄적인 구조를 유지해왔다. 겉으로는 공동개발과 협력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각국이 독자 기술을 철저히 관리하며 외부 유출을 경계해왔다. 이 분야에서 후발주자가 진입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항공엔진 독립을 시도해왔다. WS 계열 엔진 개발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안정적인 수명과 신뢰성 확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1000시간을 넘는 운용 수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는 단순한 설계 미숙이 아니라 합금과 내열 코팅 기술의 근본적인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무리 대규모 투자를 하더라도 원천 기술이 없으면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이번 성과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외신들이 중국이 한국의 내열 코팅 기술을 따라오려면 최소 20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이유는 단순한 기술 격차 때문이 아니다. 한국은 발전용 가스터빈과 군수용 엔진을 동시에 연구하며 민군 기술 융합이라는 독특한 경로를 선택했다. 이는 항공엔진만을 따로 개발해온 국가들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상시 고온 고압 환경에서 장시간 안정성을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은 군수용 엔진 개발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여기에 시뮬레이션 기반 연구 플랫폼 구축이라는 요소가 더해졌다. 한국은 실제 시제품 제작 이전 단계에서 수많은 조합을 가상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미국과 유럽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경험을 한국은 압축된 시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셈이다. 국제 정치적 관점에서도 변화는 감지되고 있다. 엔진 기술은 단순한 산업 경쟁력이 아니라 외교와 안보의 카드로 활용된다. 특정 국가가 엔진을 통제하면 전투기 수출과 운용 조건까지 좌우할 수 있다. 한국이 내열 코팅이라는 핵심 요소를 확보하게 되면 이러한 구조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는 동맹 관계를 흔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 선택지를 늘린다는 뜻이다. 특히 방산 수출 시장에서 그 영향은 더욱 커진다. KF-21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은 단순히 기체 성능뿐 아니라 장기 운용 비용과 부품 수급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다. 엔진 관련 핵심 기술을 한국이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구매국 입장에서는 정치적 리스크가 줄어든다. 이는 F-16 계열이나 유럽 기체와 경쟁할 때 중요한 차별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해외 언론이 이번 성과를 두고 한국이 50년 동안 이어진 기술 격차를 단숨에 좁혔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국제 질서의 변화 가능성 때문이다. 내열 코팅 기술 하나가 미국과 유럽, 중국이 형성해온 항공엔진 기술 삼각구도에 새로운 변수를 던지고 있다. 이제 질문은 명확하다. 한국이 이 기술을 어디까지 확장하고 어떤 속도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제 이야기의 초점은 기술 그 자체를 넘어 한국 방산 생태계 전체로 확장된다. 내열 코팅 기술은 하나의 소재 성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엔진 산업 전반을 움직이는 출발점에 가깝다. 항공엔진은 수십만 개의 부품이 고온 고압 환경에서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기계공학의 정점이며 이 구조를 떠받치는 기반이 바로 소재와 공정 기술이다. 이 중에서도 내열 코팅은 엔진 수명과 성능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한다. 그동안 한국 방산산업의 약점으로 지적돼 온 부분은 마지막 핵심 공정에 대한 통제력 부족이었다. 기체 구조, 레이더, 항전 장비, 무장 통합에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엔진만큼은 항상 외국 기술의 벽에 막혀 있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산업 구조의 문제이기도 했다. 엔진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관련 중소기업과 장비업체 소재 기업까지 연쇄적으로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내열 코팅 기술 확보는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계기다. 코팅 기술 하나만으로도 새로운 장비와 공정 수요가 발생하고 이를 지원하는 소재기업과 장비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실제로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 과정에서 이미 검증된 만큼 군수와 민수 영역 모두로 파급 효과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발성 연구 성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산업 생태계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기관과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 방산기업은 시스템 통합과 양산 경험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특화된 공정과 장비 기술을 담당하며 연구기관은 장기적인 원천 기술을 축적하는 역할을 맡는다. 내열 코팅 기술은 이러한 협업 구조를 촉진하는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특정 기업 하나의 성공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기술 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이 변화는 자주 국방과 직결된다. 엔진 부품과 수명 관리가 외국 통제에 묶여 있을 경우 전시나 위기 상황에서 전력 유지에 치명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핵심 소재와 공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면 전력 유지 능력은 물론 작전 계획의 자유도까지 확보할 수 있다. 내열 코팅 기술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요소다. 더 나아가 이 기술은 항공 엔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사일 무인기 우주 발사체 엔진 역시 고온 환경을 견뎌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술 기반을 공유한다. 하나의 원천 기술이 여러 무기 체계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은 방산 투자 효율성을 크게 높인다. 이는 장기적으로 연구 개발 비용을 줄이면서도 다양한 전력 분야에서 동시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협상력으로 이어진다. 기술 자립도가 높아질수록 수출 시 조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특정 국가의 승인이나 기술 이전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인 패키지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더 많이 팔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결국 내열 코팅 기술은 한국 방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에 해당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무기 체계보다 눈에 띄지 않지만 이 기술이 축적될수록 한국은 추격자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선택하는 국가로 자리 잡게 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기술을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양산체계에 녹여낼 수 있느냐이다. 그 결과에 따라 한국 방산의 다음 20년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야기는 엔진을 넘어 무장체계로 이어진다. KF-21의 경쟁력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은 무엇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탑재하고 운용할 수 있느냐다. 전투기의 성능은 기체와 엔진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실제 전장에서 승패를 가르는 요소는 어떤 미사일을 언제 어떤 거리에서 발사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현재 KF-21의 단기 전력 구성에서 핵심 공대공 무장은 유럽산 미티어다. 미티어는 현존하는 공대공 미사일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무장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최대 마하 4 이상의 속도와 100km를 넘어서는 실질 교전거리, 그리고 덕티드 로켓 방식의 추진 체계를 통해 종말 단계에서도 높은 에너지를 유지한다. 이로 인해 적 전투기가 회피 기동을 하더라도 요격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티어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사거리 수치 때문이 아니다. 램제트 계열 추진 방식은 초기 가속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력을 유지할 수 있어 중장거리 교전에서 압도적인 에너지 우위를 확보한다. 이는 단거리에서 빠르지만 에너지가 급격히 소모되는 기존 고체 로켓 방식과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KF-21과의 통합 과정에서 미티어가 선택된 배경에도 이러한 실전 효율성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한국의 선택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미티어를 도입한 것은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현실적인 결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빠르고 더 강력한 무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방향성이 분명하다.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최소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기존 방공체계로는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무기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현대전에서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대기권 밖을 비행하는 활공체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대기권 내 저고도를 고속으로 비행하는 방식이다. 한국이 KF-21과 연계해 집중하고 있는 방향은 후자다. 저고도로 비행하며 스크램제트 계열 추진기관을 사용하는 방식은 탐지와 요격을 동시에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최고 속도는 활공체 방식보다 다소 낮을 수 있지만 실전에서의 생존성과 타격 확률은 오히려 더 높게 평가된다. 이 지점에서 다시 엔진 기술과 내열 코팅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는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 미사일 외피와 엔진 내부가 극단적인 고온에 노출된다. 수천 도에 가까운 열을 견디지 못하면 추진 효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구조적 안정성도 확보할 수 없다. 결국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의 핵심 역시 내열 소재와 코팅 기술로 귀결된다. 한국이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 엔진에서 축적한 내열 코팅 기술은 이러한 극초음속 무장 개발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하나의 원천 기술이 전투기 엔진과 미사일 추진 기관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셈이다. 이는 개발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기술 성숙도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는다. 전력 운용 측면에서도 변화는 크다. 공대공 전투에서 미티어가 제공하는 중장거리 압박 능력 위에 극초음속 공대지 무장이 더해질 경우 KF-21은 단순한 제공 전투기를 넘어 전략 타격 플랫폼으로 성격이 확장된다. 이는 주변국 방공망에 대한 억제력으로 직결되며 공군의 작전 선택지를 획기적으로 넓혀준다. 해외 방산 시장에서도 이러한 무장 구성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단순히 기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엔진 기술과 무장 체계를 포함한 종합전력 패키지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전투기 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KF-21의 수출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 결국 KF-21과 연계된 미사일 전략은 단기와 장기를 명확히 구분한 이중 구조라 할 수 있다. 당장은 검증된 최고 성능 무장을 활용해 전력을 완성하고 동시에 극초음속이라는 차세대 영역으로 빠르게 이동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시 한번 내열 코팅 기술이라는 보이지 않는 기반이 자리 잡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한국이 확보한 내열 코팅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엔진과 무장 체계의 진화가 한반도의 군사 균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는 것이다. 기술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전략을 구현하는 수단이며 이번 성과는 한국의 방위 전략 전반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극초음속 무장의 등장은 억제 개념 자체를 바꾼다. 기존 방공 체계는 탐지와 요격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왔지만 마하5를 넘어서는 속도와 적어도 기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무장은 이 구조를 무력화한다.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될수록 상대의 공격 의지는 낮아지고 억제력은 강화된다. 이는 단순히 공격 능력을 과시하는 차원을 넘어 전쟁 가능성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극초음속 무장은 우리에게도 위협이 된다. 상대 역시 같은 방향으로 무장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고려하는 이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극초음속 요격이 가능한 차세대 방공 체계 개발이 그 핵심이다. 고고도 요격과 활공 단계 요격을 동시에 노리는 개념은 기존 체계보다 훨씬 복잡하고 난도가 높다. 미국조차 완성하지 못한 영역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부담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전략적 가치는 압도적이다. 이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핵심으로 떠오르는 요소가 내열 기술이다. 요격체와 센서, 그리고 추진기관 모두 극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격무기와 방어체계가 동일한 기술 기반 위에서 발전하는 구조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 축적 속도를 가속화한다. 이는 장기적인 군사 경쟁에서 중요한 이점으로 작용한다. 전력 운용 차원에서 보면 변화는 점진적이지만 분명하다. KF-21은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한 기종이 아니라 한국 공군의 운용 개념을 바꾸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엔진 수명과 유지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평시 전력 유지율을 높이고 전시 지속 능력을 강화한다. 여기에 장거리 고속무장이 결합되면 작전 반경과 선택지는 크게 확장된다. 전 국제적 관점에서도 이 변화는 의미가 크다. 한국은 더 이상 특정 기술에 종속된 구매국이 아니라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가능한 기술 보유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동맹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대등한 협력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기술 자립은 고립이 아니라 선택권의 확대라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다. 방산산업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엔진과 미사일이라는 고난도 분야에서 원천 기술을 확보할수록 관련 산업의 깊이는 커진다. 이는 단순한 수출 증가를 넘어 고급 기술 인력과 연구 기반을 국내에 축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내열 코팅이라는 작은 기술적 돌파가 거대한 산업 구조 변화를 이끄는 이유다. 결국 이번 성과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뒤를 쫓는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경로를 설정하고 있다. 엔진에서 시작된 변화는 무장과 방어 체계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보이지 않지만 결정적인 기술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KF-21은 단순한 국산 전투기를 넘어 한국 방산 전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섭씨 1300도를 견뎌낸 한 겹의 코팅층이 있었다.